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0월 진행되는 청약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끝나고 다시 공모주 풍년, 최대 총 24종목, 증권사 및 핵심 정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듯한 추석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 활력 충전 가득하신 후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현재까지 10월 일정을 살펴보면 추석 연휴 이후 매우 많은 일정이 빼곡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 초보다 월말에 매우 많은 청약이 몰려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놓치는 청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과 11월 초에 몰린 공모주 종목은 일반 종목 17종목, 스펙 종목 2종목, 실권주 5종목입니다. 그래서 총 24종목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한풀 꺾일 듯한 스펙 청약이 2종목밖에 되지 않고 실권주도 5종목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모주 종목만 17종목이 되기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0월 1주차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같은 추석 연휴가 10월 3일 마무리됩니다. 10월 1주차에는 퓨릿의 청약 1개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장이 많으니 모두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10월 1주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1주차 진행되는 유일한 공모주 청약 종목인 퓨릿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초고순도 전자금, 산업용 케미컬,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릿의 공모가 상단은 1,7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1,796억 원입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565억 원으로 조금 많은 편이고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30.22%가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일반 배정 규모가 111억 원으로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이어서 10월 2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주차도 한글날 휴일이 있습니다. 한글날 휴일로 인해 영업일은 4일밖에 되지 않고 공모주 청약은 신성 ST와 SLS 바이오가 동시 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IMT와 HMCIB 제6코스펙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성 ST입니다. 신성 ST는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2차전지가 주요 항목으로 나와 있지만 2차전지 자체보다는 전기 자동차용 부품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2차 전지용 버스바, 모듈 케이스, 파워 인터페이스가 주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 ST의 공모가 상단은 25,000원이고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2,262억 원입니다. 상장 유통 물량은 606억 원으로 조금 많은 편이고 구주 매출과 판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신성 ST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어서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SLS 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는 이름에 바이오가 있어 신약 개발 회사 같지만 다른 회사들이 만든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회사입니다. 즉, 의약품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의약품 품질 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LS 바이오는 공모가가 7,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상장 시가총액은 537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이지만 상장의 유통 물량은 329억 원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율이 83.62%로 매우 높은데 이는 SLS 바이오가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SLS 바이오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이 아주 많진 않지만 흑자 회사인 점, 영업이익률이 높은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가 13억 원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이어서 10월 3주차 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주차에 예정되었던 컨택이 연기됨에 따라 워트, 퀄리타스 반도체 2개 종목만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레몬, 피플바이오, 딥노이드의 유상증자에 실권이 발생하면 실권주 청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워트입니다. 워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정에서 필요한 환경,
온도나 습도 등을 유지 제어하는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관련된 제품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트는 공모가 상단 5,600원이고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903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306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은 29.07%입니다. 주주 매출과 판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29.36%로 높고 흑자 회사인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2022년 매출이 2021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이어서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IP, 즉 지적재산권 관련 회사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장비 간 초고속 통신에 이용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IP,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매출의 대부분은 디스플레이, 칩셋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공모가 상단이 15,000원이고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529억 원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402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조금 많은 41.41%입니다.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판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현재 적자 회사인 점이 단점입니다. 이어서 10월 4주차 청약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주차는 매우 많은 6개 종목의 청약이 진행이 되고 EDGC에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총 7종목의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유투바이오입니다. 유투바이오는 전국에 있는 직영점 1곳, 대리점 19곳을 통해 1618개 병원, 의원에서 모인 혈액, 소변 등을 수거하여 협력 의료기관을 통하여 분석한 후 유투바이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료기관에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시면 진단검사 서비스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유투바이오는 공모가 상단이 3,900원이고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440억 원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137억 원으로 매우 적은 편이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67.9%로 높습니다. 이렇게 기존 주주 비율이 높은 이유는 유투바이오가 현재 코넥스 상장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유투바이오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이 높은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배정 규모가 11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청약입니다. 이어서 유진테크놀로지입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정밀 금형, 정밀 기계 부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업체별로 공정 및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에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따른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정밀 금형, 정밀 기계 부품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공모가 상단이 14,500원이고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908억 원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348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56.27%로 조금 많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10%가 있습니다. 판매 청구권은 없고 5.99%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 점이 단점입니다. 다만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KB 제27호 스펙입니다. KB 제27호 스펙은 공모 규모가 무려 250억 원입니다. 그에 따라 일반 배정 규모도 63억 원으로 매우 큰 편입니다. 공모가는 2,000원이지만 공모 규모가 매우 크기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병을 진행할 최대 주주는 옐로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어서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업법상 허가된 유일한 종합보증보험 회사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회사 이름대로 보증보험 사업을 통해 20년 이상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보험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공모가 상단은 51,8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무려 3조 6,168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5,089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이 43.14%로 높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번 공모는 100% 구주 매출로 진행이 됩니다. 판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공모 규모가 크기에 공모가 상당 기준 일반 배정 규모가 약 904억 원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은 좋습니다. 다음은 소닉스입니다. 소닉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및 필터 제품이 주요 사업인 회사입니다. 파운드리라고 해서 TSMC, 삼성전자처럼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5G 스마트폰 및 통신에 사용되는 통신용 필터 칩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소닉스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시면 파운드리 매출과 필터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닉스는 공모가 상단이 7천원이고 상당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211억 원입니다. 상장의 유통물량은 369억 원, 기존 주주 비율은 33.66%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 없습니다. 소닉스는 현재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적자도 적자이지만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이 크게 줄은 점이 단점입니다. 이어서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투자를 제공하는 벤처캐피탈 VC입니다.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들에게 자금과 경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회사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최근 상장한 파두 및 4시 33분 등 여러 회사의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펀드 운영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는 공모가 상단이 3,600원이고 상당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480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의 유통물량은 160억밖에 되지 않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64.13%로 조금 높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높지만 2022년 매출이 2021년 대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청약 규모가 작기에 일반 배정 규모가 1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10월 5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월 5주차는 10월 30일 월요일, 10월 31일 화요일까지이고 이후부터는 11월입니다. 하지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주차, 11월 1주차는 8개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강스텐 바이오텍의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총 9개 종목의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우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코아이입니다. 에코아이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아 탄소 배출권 시장에 판매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에코아이가 진행하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가정의 고효율 치사 도구인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사업,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사업, 맹그로브 조림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에코아이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매출이 탄소 배출권 판매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아이의 공모가는 상당 기준 34,700원이고 상당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무려 3,430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이 커서 상장의 유통물량도 큰 편인 852억 원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16.56%이고 부주 매출과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에코아이의 영업이익률이 33.32%로 매우 높은 편이고 2022년 매출이 2021년 대비 122.72%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일반 배정 규모는 180억 원입니다. 이어서 BI 매트릭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 매트릭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BI 매트릭스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용역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SI 용역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I 매트릭스는 공모가 상단이 11,000원이고 상당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793억 원입니다. 상장의 유통물량은 낮은 편인 232억 원이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46%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 환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BI 매트릭스는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 배정 규모는 33억 원입니다. 이어서 메가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터치는 배터리,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핀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만드는 핀은 배터리를 충전하여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핀을 만들고 있고, 반도체 사업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되는 핀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가터치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시면 배터리와 관련된 핀 매출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가터치는 공모가 상단이 4,000원이고 공모가 상단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831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데 상장의 유통 물량은 433억 원으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도 높은 51.98%입니다. 메가터치는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고 일반 배정 규모가 52억 원입니다. 이어서 컨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은 우주 전문 기업으로서 우주 산업 분야 중 인공위성 등과 통신을 하는 우주 지상국 설계, 구축 운영부터 위성 데이터의 수신, 처리, 분석, 활용이 모두 가능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 민간 우주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컨택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시면 지상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택의 공모가 상단은 22,500원이고 상단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3,238억 원입니다. 규모가 제법 큰 회사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974억 원, 기존 주주 비율은 52.39%입니다. 컨택은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2.91%가 있고 환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적자 회사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116억 원입니다. 이어서 큐로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로셀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세포를 이용하여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항암치료제인 CAR-T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거대 미만성 림프종,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큐로셀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2020년 36,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큐로셀의 공모가 상단은 33,500원이고 상단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4,555억 원으로 매우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978억 원, 기존 주주 비율은 47.7%입니다. 공모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고 판매 청구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없기에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134억 원입니다. 이어서 한국 제13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제13호 스펙의 공모 규모는 80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한국 제13호 스펙의 합병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주주는 아셈스입니다. 이어서 SY 스틸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스틸텍은 기존의 합판을 이용한 재래식 공법 대신 금속으로 조립된 데크 플레이트를 제조, 판매 및 설치를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 자재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 스틸텍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시면 데크 플레이트가 사실상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의 공모가 상단은 1,5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459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낮은 117억 원이고 기존 주주 비율도 19.23%로 낮은 편입니다. 구주 매출과 환매 청구권 없습니다. SY 스틸텍의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청약 규모는 26억 원입니다. 마지막 청약 종목인 에이직 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직 랜드는 원하는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1위 회사 TSMC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에이직 랜드는 TSMC를 통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TSMC의 공정과 상황에 맞게 칩 개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용 도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추가적으로 패키징 및 테스트까지 한 후 납품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직랜드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AI와 관련된 칩 쪽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에이직랜드는 공모가 상단이 21,400원이고 상단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2,268억 원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은 661억 원, 기존 주주 비율은 19.55%입니다. 구주 매출과 환매 청구권 없습니다. 에이직랜드는 현재 흑자를 올리고 있는 회사이고 매출 증가율이 54.06%로 높은 점이 장점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배정 규모가 141억 원입니다. 이어서 증권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는 모두 10개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4종목, KB증권이 4종목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이 3종목, 삼성증권이 3종목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퀄리타스 반도체, 한국제11호 스펙으로 2종목을 진행하고 IBK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KB증권, 신한증권이 각각 한 종목씩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종목명은 단독 청약으로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큐로셀은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가장 많은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는 KB증권입니다. 10개 증권사 중 없는 증권사는 미리 만드셔서 준비하시고 삼성증권, 키움증권은 20일 제한 없이 만드실 수 있으므로 다른 증권사를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일정은 아니니 미리 증권사와 관심 있는 종목 파악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종목이 너무 많아 간혹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는 경우 고정 댓글이나 개별 영상에서 다시 제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은 추석 연휴도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